네, 저희 화요일에 매주 특별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MTN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요,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를 만나볼 텐데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우려가 짙어지는 한국 경제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주의점과 또 대비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여돈 앵커 나가 있네요. 여돈 앵커 나와주시죠. 찾아가는 MTN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은 저희가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이 좀 길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하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떤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소득세는 40%입니다. 최고 세율이. 그다음에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17%입니다. 법인세는 우리나라가 현재 22%고 또 싱가포르, 홍콩이 17%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국들이 17%, 18%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22%, 또 소득세를 40% 하니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또 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일랜드는 8%, 그다음에 독일도 17%, 우리나라만 유독 오히려 또 올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절대로 법인세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가게의 소득세를 낮추어서 그 남는 부분을 소비를 지출하게 해야지 경제가 선순환되고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했고 지금 미국은 지금 낮추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이 세금을 좀 낮춤으로 해서 그 돈으로 무언가 내수에서 뭔가 돈이 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는 게 더 선순환이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 경제하면은 사실 중국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관련해서 사드 배치 때문에 보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산업 전반에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관련해서 해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해법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MD라고 있습니다. 코리아 미사일 디펜스라고 부르는데요. 사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드 기술을 한국형 KMD에 적용하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좀 사드 기술을 좀 전수받아서 어차피 사드라고 하는 것이 한국 방어도 있지만 미국 본토 방어도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그 사드 기술을 받아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KMD를 구축하는 거니까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사례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아서 방공망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사드 기술을 오히려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우리가 다 양보와 그다음에 협의를 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KMD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걱정을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결국 이 같은 뭔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은 그만큼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거를 방증하는 건데 실제로 해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수입의 3분의 1, 약 32%, 그 정도가 좀 중국과 홍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GDP가 1.5조 달러고 무역 규모가 1.2조 달러. 그러니까 뭐 원화로 얘기하면 한 1,300조 원쯤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무역은 GDP의 83%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3% 가까이가 중국과 홍콩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아주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국이 오늘 보니까 또 롯데에 대해서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제 롯데에 대해서 더 막 적극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일단 뭐 롯데 입장에서는 또 국가 방어가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저는 중국과 홍콩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그 대안으로 바로 중국에 붙어 있는 아세안 국가입니다. 아세안 국가가 인구가 6억이고
GDP는 우리나라 1.3조 달러에 2배 정도 돼요. 2.5조 달러. 그래서 인구와 그다음에 또 그 인구의 평균 연령도 보통 한 12세 보통 다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아세안 국가 대안으로 제시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역의 비중을 중국으로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아세안, 아시아 지역으로 좀 다변화하자.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미국이 1등이고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중 FTA도 체결하게 되고 또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많이 중국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당연히 아세안 국가나 또 다변화해야지 이런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미국과의 뭔가 이런 줄다리기 하는데 중간에 낀 우리만 예. 새우등 터지듯 예.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도만 계속 받는 것 같은데 차라리 중국 관련한 비중을 줄이면서 이런 좀 리스키한 부분을 확실하게 줄여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현명한 그렇죠. 전략이다라는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뭐 불확실성이나 재료 부분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 전 세계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달 중에 내수 활성화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IT 기술 중에 하드웨어는 1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IT 기술과 접목된 하드웨어 접목되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가 아주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이라든지 해운업이라든지 불황에 돼 있는 업종들을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는 그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지금 영국과 아일랜드 뭐 유럽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때부터 빨리 컴퓨터 코딩, 즉 소프트웨어, 열풍이잖아요, 또. 소프트웨어죠. 네. 그걸 가르쳐야 되고 이런 유효 인력을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가야 되고 또 서비스업으로 전환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다시 이제 올 금년에 3번 정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25% 금리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올리게 되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내수가 어려워지는데 우리 내수 경제에 가장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건설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는 우리가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서 내수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는 건설 경기만큼도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차 산업혁명, 미국은 현재 규제를 풀어가지고 드론으로 아마존에 드론으로 무인 택배도 하고 무인 자동차도 하는데 우버도 하고 우리나라는 다 막아놨습니다. 무인 자동차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안이 뭐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보급률이나 인터넷 보급률 1등입니다. 테스트 베드라 부르는데 전 세계 신약이라든지 신제품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시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도 전 세계 신제품과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고 네. 한국에서 먼저 시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을 테스트 베드화 시장을 해서 전 세계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버그라든지 문제점을 바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된다.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규제를 풀어서 전 세계 테스트와 베더 시장을 내놔야 된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장점을 소프트웨어로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 딴 데서 찾지 말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책들이나 주변 환경들이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좀 벽을 허물고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의 육성을 한다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찾아가는 MTN 마켓 리더하게 듣는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